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권한대행인데 권한을 휘두르고 싶은 걸까요? 일단 야당과 충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일단 인사권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이제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 사실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 헌법학 교과서에는 현상 유지적인 업무에 한한다라고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이 인사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인사를 행사를 한 것이죠. 현명관 전 마사회장의 후임인 신임 마사회장 이양호라는 분을 임명을 했는데 제 농촌진흥청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을 마사회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놓고 야당 측에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관급 인사를 하는 것, 이런 건 굉장히 큰 인사권 같고 차관급이나 이렇게 외 공기관장 인사하는 것,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이 굴러는 가게 한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이런 인사 하면 안 된다는 뜻인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원래 청와대 인사는 그 공공기관 인사는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핵심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 기능이 민정수석에서 인사 검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를 막지 못한 민정수석실이 지금 그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 기관장 인사를 할 때 민정수석실과 인사추천위회가 가동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불효불급한 그 인사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좀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요구였는데 네. 지금 현재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본인이 대행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해서 공공기관 인사를 다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 네. 이것에 대해 야당은 야당과 협의하고 원래 권한대행의 의지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 네. 본인이 대통령 대행으로서 인사권하고 그리고 네. 의전을 대통령급으로 요구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네. 먼저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네. 그 국조위의 현장 조사라던가 이런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인사권하고 의전 이런 것만 너무나 강요하는 것들이 황교안 총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야당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닉슨 대통령이 탄핵에 몰려서 하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네. 대통령 역할을 했었죠. 그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삼선을 하고 난 다음에 네. 타계했을 때 바로 트루먼이 바로 네.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부통령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부통령 시스템이 아닌 상태에서 국가 위기를 맞으면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국가를 네. 운영하는 그 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통수권인데 지금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총리께서 대행께서 가가지고 우리 합참하고 연합사도 방문하고 하는 건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지금 뭐 유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뭐 권리라고 뭐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위기일수록 어떤 대행자의 권력을 약화시키면 대한민국을 더 위기로 가자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 자리 싸움을 본다면은 저분들 야당 의견이 맞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본다면은 오히려 황 대행이 더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그러나 다음에 어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사람이 있으면 깨끗이 이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에 더 낫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럼 있습니다. 현재 이제 법무장관이 공석입니다. 뭐 황교안 총리가 법무장관 인선까지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차관급 인사나 그 공공기관장 임기 다 됐거든요.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다음 대통령 선출될 때까지 만약에 탄핵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2달 정도의 선거 기간이 있으면 6개월 동안은 인사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좀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네. 이 인사권 행사의 범위에 대해서 현상 유지라는 이제 기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지금 잘 근무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내가 교체하겠어. 이런 인사권을 해임과 선임 이걸 반복한다면 그것은 아마 현상 유지의 범위를 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공석인 자리를 채우는 것. 글쎄요, 이 공석인 자리를 그냥 두는 것이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어쨌든 야당과 협력을 해서 그것을 채워놓는 것이 현상 유지고 국정 안정에 도움되는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법무부 장관의 인선까지는 권한대행이 해도 괜찮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법무부 장관 인선뿐만 아니라 만약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물러났을 때 그럼 그 공석을 채우는 것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서 또 아마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생길 겁니다. 실제로 야당 대표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음성을 소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무시하거나 탄핵 민심을 외면하는 불통의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위기를 관리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는 관리자입니다. 최근 국회 방문 당시에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여 구설수에 오르는 등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자, 일단 야당에서는 가급적 뭘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로서 이제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에서는 일단 돌아가긴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인선, 법무장관 인선 뭐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면 이제 겨울방학 때 보통 이런 인사들이 많은데 검사장 인사나 주요국 대사 같은 공관장 인사 이런 거 다 예정돼 있거든요. 이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만둬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아베 총리가 다음 달인가요? 바로 정상회담 한다고 네. 보도가 나오는 것 같던데 저는 지금 트럼프의 당선이 굉장히 좀 제 입장에는 초조한 느낌이 듭니다.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을 고립시키는 트럼프의 수 중에 하나가 네. 일본하고 러시아를 가깝게 하고 해서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북한을 떼어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가능하고요. 두 네. 번째로는 미북 평화협정이 가능합니다. 평화협정 맺어갖고 그렇게 해서 중국 품에서 꺼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지금 공중에 붕 뜨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지금 가장 급한 게 대통령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트럼프가 어떤 대한반도 정책을 정하기 전에 네.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죠? 황 대행이라도 가서 좀 만나가지고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NSC의 차장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저렇게 국회에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대한민국 죽으라는 건데 저게 진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인지 저도 한번 추 대표하고 박 대표한테 따지고 싶습니다. 자, 일단 좀 지금 이제 마사 회장 인사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 반발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와 관련해서 만약에 미국까지 가는 일이 몇 달 내에 벌어진다면 그것도 시끌시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네, 뭐 제가 보니 여야가 황 대행이 네. 그렇게 상의해서 좀 국익에 반하는 외교 국방 문제, 외교 네. 안보 문제는 먼저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네. 민의와 반해서 국회에서 그 탄핵을 강행해서 결국은 헌재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와 국민들이 합심이 되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건데 그래서 황교안 대행의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짧게 제한적으로 수행돼야 하는데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행으로서 역할을 다 수행하게 한다면 야당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할 것 같고요. 따라서 고건 대행 시절에 고건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고건 네. 대행이 조언하기를 인사권과 관련해서 네. 정기 인사 등 대규모 인사는 하는 것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혼선이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 포인트마다 꼭 필요한 인사를 제한적으로 하자. 그리고 네. 공공기관 인사는 지금 진행될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의 마무리 인사처럼 설거지처럼 네. 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검증이 부실한 상황에서 우려가 된다. 그래서 기관장은 지금도 임기가 초과된 사람들이 1년이 지난 사람도 근무를 하고 있다. 네. 따라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꼭 불효불급한 인사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라고 한 그 지적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뉴스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내릴 선택 많은 것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 그런데 최근에 황교안 국무총리를 어떻게 하자는 모임이 생겼습니까? 예, 맞습니다. 황교안 이 권한대행을 대선 주자로 모시자 이런 움직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닷새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인터넷 카페에 황교안 이 권한대행을 대선 주자로 만들자 이런 모임의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SNS를 중심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좀 약간 부드러운 모습을 알리는 저렇게 화면 보시듯이 색스폰을 불고 있는 모습인데 저런 모습을 퍼나르는 그런 일각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음악에 관심이 있나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작년 말이었죠. 한 1년 전쯤인데 동남아시아의 국가 라오스를 방문해서 새마을 운동 관련된 그 정책을 이야기하다가 새마을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영상 소개해 드릴 텐데 기억하시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자, 뭐 짧은 순간입니다만 뭐 새마을운동 관련된 70년대 노래 황교안 총재가 불렀거든요. 뭐 특별한 의미, 정치적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당시로서 이제 국무총리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선친과 관련된 노래를 이제 외국에서 불렀던 점 때문에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사찰과 관련된 겁니다. 순위 확인합니다.